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중언어 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답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선배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결혼 이주 여성으로 수원 매산초등학교에서 이중언어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금숙 선생님을 모시고 이중언어 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중언어 강사로서의 수입은 어떤지, 그리고 기타 다른 곳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상세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이렇게 후배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수원 매산초등학교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지는 7년 되고, 이제 다른 화성 갈담초등학교에서도 이제 이중언어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도 이중언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거기에서 이제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신 곳만 해도 4군데거든요. 이렇게 이중언어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간 강사이고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일을 찾아서, 항상 이제 부지런히 뛰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이중언어 강사. 네, 이제 이중언어 강사가 교육 현장에서는 중도 입국 학생의 이제 한국어 보조에 이런 역할도 하고, 가정 통신문 번역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다문화 이해 교육, 이런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학교가 2군데 다니고 계신다고 했는데 2군데에서 하시는 일들이 비슷하신가요? 네. 2군데서 하는 일이 지금 갈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이제 창체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서 전교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이제 가르치고 있고, 오후에는 이제 심화반이라고 해서 더 배우고 싶은 그런 아이들에게 역시 이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일도 하시고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도 하시나요? 네, 한국어는 따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제 중도 입국 학생들이 이제 한국어 수업 보조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통역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수학 같은 그런 걸 잘 못 알아듣고 하면은 이제 모국어, 이제 중국어로 해석을 해서 이해하게끔 하는 이런 이제 직업이죠, 작업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한국 이제 교과 과정에 대해서 이제 100%는 이해 못한다 해도 그 수준의 그 교과서 내용은 알아야 아이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통역도 하시고 중국어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이중언어 강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 결혼하기 전에는 중국에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오게 되면서 이제 직업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외로도 이제 가르쳐보고 공부방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경인교대에서 이중언어 양성과정,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양성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경인교대에서 선생님이 받으셨던 그 양성 과정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나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지금은 이제 그 교육 과정이 없어졌어요. 예, 네. 그 경민교대에서만 1기부터 5기까지 그 양성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서울교대에서도 1기부터 3기까지, 그리고 음. 인천에서도 이제 1기 정도 했고, 경남에서도 2기까지 했었는데, 네. 예, 지금은 그 과정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후에 이중언어 강사가 되고 싶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아, 이제 교육청에서 그 보통 이제 12월 지나고 나면은 이제 채용 공고가 떠요. 네. 그때 보면은 이제 1순위로 이제 예, 교대에서 양성교육 받은 예, 그 선생님들 채용하고 그 다음에 2순위부터는 민간 자격증 있는 예, 이런 사람들도 이제 채용을 하게끔 그런 이제 조건이 있는 곳이 좀 예, 경기도 교육청에는 좀 많더라고요. 아, 그런 게. 그렇군요. 예. 그럼 저희도 자격증 과정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언어 강사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교에서 혹은 다른 기관에서 이중언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거군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선생님 한 분도 그 뭐 시청에서 뭐 강사 자격을 이제 취득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우리와 똑같은 예, 그런 이제 그 강사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민간 자격증 네네, 혹은 그렇죠. 그 유사 자격증으로도 네네네. 활동이 충분히 그럼요, 가능하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활동하시기 전에 어떤 준비하셨을까요? 예, 이중언어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려면 이제 첫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이제 그 면접을 통과하기 전에 서류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요구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네. 그러려면 예, 첫 번째로 자격증 준비를 이제 해야 된다고 예, 그렇게 아, 봤어요. 예. 그렇군요. 네, 선생님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세요? 예, 우리가 이중언어라고 하면 이제 모국어와 한국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모국어는 내가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예, 너무 행복한 거죠. 그렇죠. 예. 내가 잘하는 일 그리고 네, 내가 하고 싶은 일 두 가지를 그렇죠. 다 할 수 있으니까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편이시군요. 네, 네. 네. 그러면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시나요? 네, 다문화 가정 이제 아이들이 그 엄마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다 생각하면 이제 꿈과 희망이 생기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애들이 그런 이제 자기 자부심을 느낄 때 우리가 더 예, 긍지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해마다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라는 걸 해요. 네. 그럼 아이들이 거기서 상을 받아오고 하면 예, 그때 진짜 예,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아, 기쁘죠. 예. 네, 맞아요. 네네. 그 강사로서, 교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 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선생님, 좀 힘드실 때는 어떤 때가 힘드세요? 예, 이제 시간 강사로 제가 이렇게 좀 몇 년을 해보니까 이제 시간 강사나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고독한 직업이잖아요. 네. 네, 이제 스스로 항상 이제 혼자서 으쌰으쌰 하면서 예,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어디에 가서도 성실함을 잊지 말고 예, 자기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혼자이다 이럴 때가 좀 그렇죠. 예, 제일 좀 힘들죠. 예. 맞습니다. 네. 회사든 어디를 가면 항상 동료들이 있고 같이 공동 프로젝트를 하는데 강사나 교사는 교실에 들어가서 혼자서 할 수밖에 없고 나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나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